네, 2026년 과연 어떤 자산이 가장 앞단에서 투자자들을 진두지휘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섹터와 기업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될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시장 혹은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면 저희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요. 아유, 다행입니다. 연말에 본부장님 모실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네. 환율이 네. 그래도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이 좀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반도체에 조금 국한되긴 했습니다만 정부 정책 등의 기조 속에서 서학개미들도 국내로 조금 더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시장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도 ETF 업계에 있지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환율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환율이 워낙 높았고 그리고 높은 환율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급한 불은 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이라고 얘기한다면 뭐니 해도 고환율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일단은 해소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 변동성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크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니 해도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달러의 방향성은 미국 정부의 금리 결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난 12월 FOMC에서 반대표, 금리 인하 반대표가 3표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금리가 튀어준다면 위로 원하는 또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대미 투자 대기금도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AI 캐펙스 관련된 그런 공장들이 또 미국에 지어야 되는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효과가 단발성으로 그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 1,300원 환율까지 강세로 간다면 다시 한번 달러에 대한 매수 수요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의심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빠른 안정을 기대하긴 하나 조금의 여러 주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또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로 환율의 변동을 열어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기조 자체를 내년도 시장 자체 그럼 상반기의 기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최근에 이제 S&P 500이 좋으니 아니면 코스피 200이 좋으니라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형태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ETF 업계에 일하고 있지만 코스피 200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코스피 200 ETF를 사면 됩니다. 코스피 200 ETF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이미 40%를 넘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스피 200을 산다면 이미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AI 관련된 수익성 논쟁이 끊이지 않고 내년에도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보신다면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다가 수익성 관련된 이슈, 전기 관련된 이슈, 전력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니까 주가가 굉장히 곤두박질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거든요. 이게 내년에 미국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기반, 수치적인 기반이 확실한 저는 코스피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정부 기조에 동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니 해도 내년에 한국 시장의 수익성, 즉 어닝 가이던스가 벌써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도 200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본다면 코스피 5천 정도는 내년 연말에 기대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중심에 지수 관련한 ETF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주셨고요. ETF 시장이 정말 급속도로 성장했잖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좋은데 사실 또
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아이디어를 쥐어짜느라 되게 힘드셨던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ETF 시장 내년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속도 유지될까요? 저는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서학개미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양도세 면제라든지 RIA 계좌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제 주변에서도 워낙 미국 주식에서 수익 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으로 다시 한번 양도세 면제될 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과연 시장을 살 거냐 아니면 종목을 살 거냐,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고 양도세 세이브를 받았기 때문에 주식 종목보다는 시장을 사지 않을까 또는 섹터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야말로 가장 좋은 선택의 툴이 될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나 ISA 계좌 그리고 IRP 계좌에서도 최근에 ETF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글쎄요, 저는 300조가 아니라 내년 연말에는 400조도 기대해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ETF 업계에 일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초조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시장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ETF 내에서도 저희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을 할지, 물론 지수 ETF도 있겠지만 섹터로 봤을 때요.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반도체 ETF인가? 아니면 요럴 때 조선 ETF 봐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업종으로 좀 더 축약하십니까?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장 수급적으로 모자르는 부분은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력, 전력기기, 그리드, AI 인프라 이런 쪽이 가장 1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관련된 유튜브를 좀 받아보면은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도 전력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전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전력망, 배전 설비, 송전 설비, 그리고 변전 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쇼티지가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는 누구나 다 아는 부분들이니까 반도체 밑단에 있는 전력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저는 한국에 있는 조선과 방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과 방산이 붙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고요. 조선소에서 MRO를 하고요. 이런 조선과 방산이 붙었기 때문에 LNG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타이트하게 조선업종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수요가 붙는다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선을 그 다음 섹터로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뭐니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네. 앞서서 우리 CS 얘기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CS에서는 옛날 CS에서는 그냥 로봇이 달린다, 뛴다, 춤춘다 이 정도만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밀한 손의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CS 2026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드디어 우리가 피지컬 AI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저는 그 다음을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뭐니 해도 바이오죠. 바이오가 최근에 한국에 있는 바이오는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수출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수익 모멘텀을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저는 정리드리면 전력, 그리고 조선, 방산,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런 순서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좋게 보시겠지만 약간의 우선순위를 나눠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포트 내에서 이들 외에도 금, 은, 백금, 구리 이런 쪽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은이 올해 이만큼 갔는데 더 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의심도 있어서요. 예, 일단은 금, 은, 구리는 커머더티라고 불리우고요. 저희처럼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정통 자산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커머더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그 헤게머니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네. 그리고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각국 중앙 정부의 집중적인 매입 그리고 관련된 ETF로 자금이 쏠리면서 실물금을 사야 되는 수요 이런 것들이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은 금이랑 약간 틀립니다. 과거의 금과 은은 금화, 은화, 통화적인 가치로서 같이 쓰였지만 금이 너무나 귀해지다 보니까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금은비라고 부르거든요. 과거에 금과 은의 가격의 비율은 10대 1이었습니다. 지금 금이 1온스당 4,000달러가 넘고 있고 은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70달러 수준이거든요. 금은비로 따진다면 은의 가격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전기가 가장 잘 흐르는 은 다음으로 전기가 가장 잘 흐르는 그런 커머더티다 보니까 최근에 전력난 그리고 케이블 이런 수요가 맞물리면서 동 가격도 올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 은, 동이 왜 올랐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이런 커머더티 자산들이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연금 계좌가 있다면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담아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 한 해 시장과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 ETF 그리고 금, 은, 백금 등의 이런 대체 투자 관련해서도 포트 내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뉘앙스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